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인데요. 바로 간병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간병은 언제 찾아올지 모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미리 준비하기보다는 직접 경험하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익히게 됩니다. 오늘은 간병인에 대한 궁금증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간병인은 별도의 자격증 없이 간호 및 간병에 대한 기초 지식을 배운 후 일하는 분들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자격이 없어도 간병인으로 활동을 할 수가 있죠. 많은 경우 간병인을 구할 때 간병인 협회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이 협회는 유료 직업 소개 업체로 환자 보호자와 그리고 간병인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간병인은 협회에 고용된 직원이 아닌 거죠. 요양보호사와 간병인은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엄연히 다른 직업입니다. 요양보호사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성인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전문직을 말을 하는데요. 요양복지법에 따라서 그 직무와 자격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240시간의 의무 교육 과정을 이수한 후 국가에서 시행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통과하여 국가 공인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합니다. 반면 간병인은 특별한 법적 근거가 없는 민간 직종으로 자격증 없이도 간병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민간 자격증은 간병사라는 이름으로 여러 기관에서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요. 보통 기관에 속해 있지 않고 개개인별로 간병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까요. 이 간병인의 도움을 받는 분들은 비용을 전부 개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이거나 공동 간병인이 있는 병실, 이걸 제외하고는 개인 간병인을 우리가 직접 구해야 합니다. 간병인을 구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죠. 보통 병원에 연계된 간병 협력 업체를 통해서 간병인을 좀 구해주세요 하고 구할 수 있습니다. 병원 간호사나 원무과에 문의를 하게 되면 병원 근처에 간병인 협회 전화번호를 주는 경우가 많죠. 간혹 간병인을 소개해주는 병원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간병인과 환자를 연결하는 중개 서비스 같은 게 생겨나고 있어서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간병인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체를 통해서 간병인을 소개를 받을 때에는 간병인의 이름, 나이, 성별, 경력, 자격증 이런 정보를 우선적으로 좀 확인하고 계약할 때는 해당 내용을 꼭 확인한 후에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간병 요금은 얼마를 지급하는지, 간병 시간을 하루에 몇 시간을 하는지, 추가 요금 관련해서 예를 들어 식비라든지 교통비, 명절, 그 외 추가 요금들, 관련 비용이라든지 휴일 제공 여부 이런 정보는 반드시 계약서상 명시한 후 계약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은 보호자가 없는 병동이죠. 말 그대로 간호사 그리고 간호조무사가 한 팀이 돼서 환자를 돌봐주는 병동을 말합니다. 간병인이나 가족 대신에 간호사가 중심이 돼서 간병과 간호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건데요. 간호사가 병원 병상의 전문 간호 서비스를 24시간 전담을 하게 됩니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와 함께 보조 역할을 수행해서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따로 둔다든지 보호자가 들어가서 환자를 돌보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사적 간병인은 고용할 필요가 없죠. 오늘은 갑자기 간병인을 구하거나 간병을 해야 할 때 보호자가 알아야 할 정보를 공유를 했습니다. 간병은 닥쳤을 때 준비하면 늦습니다. 저도 경험을 통해서 그 중요성을 깨달았고요. 이미 간병을 경험하신 분들은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병인 미리 알고 준비를 하는 게 좋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간병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